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지능 높은 사람들이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기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유능이에요? 자기 인생을 잘 보듬고 지켜나가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기분을 잘 관리하는 능력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최대한 성의껏 잘 돌볼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은 기분만 유지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살면서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이제 교대로 오는 거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다운되었다가 이러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 사이클 속에서 내 기분을 잘 돌보는 이유는요. 가능한 좋은 기분일 때가 이제 많아지면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 쉬더라도 행복감을 더 느끼고 효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기분을 영리하게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시자고요. 영리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내 기분에 관심이 많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내 기분에 어떤지 관심이 많아야 돼요. 직장 상사 기분 살피고 아이들 기분은 살피면서 정작 내 기분에 무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기분을 그때그때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뭘까요? 기분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분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특히 긍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절로 천성이 긍정적인 성향도 물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 기분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루의 기분 결정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스스로 최면 거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뭐 일어나자마자 그냥 와우 컨디션 최고인데?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말을 하고 그 말을 내가 듣는 거예요. 아, 나 기분이 최고인가 봐. 컨디션 최고인가 봐. 그리고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인사하잖아요. 뭐, 잘 잤어? 뭐, 일찍 일어났네. 오늘 좋은 일 있나 봐.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딸내미가 있다가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 생기겠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신났어? 이제 뭐 애들이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거 효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서둘러 출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밤새 안녕 했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출근하려고 뛰어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신나죠.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이고 선물이에요. 생각해보면 인생에 선물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선물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와, 하늘도 예뻐. 야, 가로수도 예뻐. 기분 좋은데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으로 갖고 가자. 뭐 이런 음악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막 운전해서 가면 아니 가을날이 왜 이렇게 고급진 거야. 막 이래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점점 더 기분 좋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막 굴리는 거죠. 그러면 웬만큼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에이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나쁜 기분에 대해서 딱 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럴 때 기분 관리하는 요령은요.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기분은 좋은 기분보다 전염성이 3배에서 5배까지 큽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옆 사람한테까지 그 기분을 전염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곁에 있는 가족, 뭐 동료를 위해서 빨리 털어버리는 게 최선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이제 팀장이 본부장한테 무진장 깨지고 얼굴이 뻘개져서 나왔어요. 그러면 당장은 그 팀장한테 눈앞에 안 띄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피했는데 재수없게 또 나를 찾네. 그래갖고 이제 긴장하고 갔더니 김 과장 보고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금요일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요일이면 꼭 금요일까지 쥐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있는데 일을 왜 맨날 그렇게 해! 이러면서 이렇게 시비를 붙으면서 나한테 화풀이 만만한 나한테 막 화풀이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막 속으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막 열받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기분을 관리할 때입니다. 터무니없이 욕먹었잖아요. 화풀이 당한 거예요. 막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반성하고 인정하고 욕 먹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기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엉뚱하게 뒤집어 썼구나.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아차리는 거. 이 나쁜 기분을 끌고 가면 내가 너무 손해야. 자, 저렇게 가치 없는 일에 휘둘리지 말고 털자 결심하는 거예요. 알아차렸으니까 결심이 가능해요. 그냥 나가서 바람 쐬면서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막 재미있는 영상 이런 거 막 보면서 15분쯤 막 낄낄대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기분이 왜 이렇지?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감정일기 쓰는 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말이 거창해서 감정일기지 그냥 일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면서 내 기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려고 애쓰는 거죠. 조금 신경 쓰면 이제 감정일기가 될 수 있어요. 나 오늘 왠지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생각만 하는 것보다 그 글씨를 쳐다보고 있으면 훨씬 더 선명하게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래서 기분이 가라앉았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 동료가 같이 이직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용기도 없고 망설이는 사이에 그 친구 혼자 이직해서 지금 아주 잘 나가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속 좁게 질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가라앉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가라앉았어. 이렇게 써놓으면요, 또 솔루션이 나와요. 이게 글씨를 보면서 아, 내가 왜 비교하고 있지? 그럴 필요 없어. 그의 속도는 그의 속도, 나의 속도는 나의 속도. 다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좋은 기회를 찾아보자. 이런 결론을 마무리로 이제 쓰는 거예요. 훨씬 더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뭐예요? 물론 이제 유세미 직장 수업을 제일 좋아하시겠지만 이 채널 제외하고도 이제 자주 보는 그런 채널들이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누구는 먹방, 누구는 막 재테크 이런 식으로. 저는요, 캠핑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독해놓고 보는 몇 개의 이제 캠핑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어떨 때 보나 하면 일을 막 하루 종일 바쁘게 다 끝냈어요. 막 운동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무사항이 허덕허덕 하면서 하루 종일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딱 누웠어요. 보통은 책을 몇 페이지 보고 이제 딱 잠드는 게 루틴인데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운동하고 이랬는데 책까지 보고 싶진 않아. 이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너무 건조해. 응? 내 인생이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책 대신 캠핑 유튜브를 이제 보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돼요. 막 빗소리 막 들리면서 그 안에서 혼자서 막 커피 마시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오뎅탕 끓여 먹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유튜브 제가 이제 구독한 유튜브 채널 중에 한 분이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이제 그 나레이션처럼 하는데 원래 친구가 많았대요. 근데 이제 친구가 없대요. 캠핑만 나의 유일한 친구래요. 사람한테 상처 입는 거 싫고 캠핑 친구는 나에게 어떤 상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유튜버한테 내가 친구해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유튜버랑 친구가 돼서 아는 사이가 된다면, 친구 사이가 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어떤 친구를 만나도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타인은 본이든 아니든 간에 작든 크든 상처를 주는 존재야. 그걸 인정하고 그냥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모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감정과 친구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처 입을까 봐 이렇게 웅크리는 게 아니라 뭐 상처를 입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회피하지 말고 뭐 우울해도 어쩔 수 없지. 우울감도 손님처럼 맞아들였다가 또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는 거, 피하지 않는 거, 우리들의 기분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주 마음을 충전하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래요. 내가 우울하더라도 그게 어차피 늘 느끼는 감정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취급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자주 우울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마음을 이렇게 충전해주면 이런 증상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활기 넘치고 기분 좋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무슨 기운이야 도대체. 저렇게 씩씩해. 이런 사람들이야 바로 마음을 자주 충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차에도 기름 넣어야 가죠. 사람도 밥 먹어야지 움직이잖아요. 스마트폰도 충전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기능을 다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라고 다르겠어요? 마음이 닳도록 다 긁었으면서 충전도 안 하면 고장납니다.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지쳐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장나지 않으려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충전시켜 주셔야 돼요. 마음을 휴가 보내세요. 예? 마음이 휴가를 떠나면 행복해지겠죠. 다시 충전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사람마다 잠깐씩이라도 마음을 휴가 보내는 방법은 다 달라요. 누구는 유튜브를 봐야 되고, 누구는 드라마 정주행을 해야 되고, 누구는 뭐 달려야 되고, 누구는 산에 가야 되고, 또 누구는 달달한 걸 먹어야 되고, 또 누구는 수다를 떨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단 몇 분이라도 자, 지금은 충전의 시간, 자, 휴가 보내자 마음을 이렇게 오늘부터 내 기분 관리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 실천하시고 조금 더 행복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